왜 그러냐면 양봉이 도봉을 들어와가지고 토종벌을 죽입니다. 내 주변에 1.5km 안에 100통 이상 이동 양봉이라도 온다. 그러면 그냥 포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봉 들어와가지고 하다 결국에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긴 한데 그래서 봉장을 선택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런 조건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금제의 대상은 있습니다. 토종벌은 이것만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닐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토종벌을 한겨울에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비닐로 챙챙 막 그냥 거기다 뽁뽁이까지 해가지고 해주고 뽁뽁이는 조금 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비닐로 된 것을 뭐 이런 것이나 저런 것에 비닐을 포장을 해버리면 비닐이 이 습기를 배출을 못하고 그러면 그 벌통과 비닐 사이에 물기가 맺혀요. 습기 배출이 안 됩니다. 토종벌을 키우면서 최대의 난적이 뭐냐면 습기입니다. 습이 많아지면 토종벌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토종벌 안에 습도가 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닐로 된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토종벌을 키우다 보면 사양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양이라는 건 설탕 물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존재를 해가지고 한여름에는 장마기가 있고요. 겨울에는 한파가 몰려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보름씩 해가 안 나면서 비가 뿌릴 때도 있고 그러면 밖에서 꿀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걸 무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꿀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냐면 벌들이 그동안에 모아놓던 꿀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녁 같은 경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밖에서 가지고 올 꿀 정도의 양을 조금씩 그거 먹고 모아놓은 꿀은 먹지 마라. 그런 뜻으로 조금씩 해주는 거 있어요. 그걸 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낮에 했을 경우 지나다니는 양봉이 그 냄새를 맡고 혹시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주로 낮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벌통을 받을 때 전에는 벌통을 팔 때 언제 팔았냐면 춘분 이전에 팔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춘분 이전에 벌통을 파는 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벌통을 사는 적기였어요. 그래서 벌통을 사가지고 내 집에 갖다 놓으면 두 달 안에 분봉을 나가요. 그래서 나는 한 통을 사가지고 오면 몇 달 있으면 2통도 되고 3통도 되고 4통도 돼요. 그래서 좀 비싸게 벌통을 샀다 그래도 그렇게 그 값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샀는데 근데 10년 전에 이제 갑자기 90%가 벌을 주고 증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증식을 해서 파는 사람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나는 한 통이라도 더 많이 만드는 다음에 벌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봄에도 안 팔고 여름에도 안 팔고 여름이 다 지나간 가을에 그러면 한 통 가지고 나는 막 5통, 10통, 막 15통 늘려가지고 한 통 파는 거 나중에 15통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파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벌통을 파는데 언제 사냐? 그 사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있죠. 신왕의 경우 분봉 10일 안에는 정밀 내검 금지. 왕이 태어나가지고요. 거기에 왕이 이제 새로 산란하기까지 교미를 하고 그렇게 이제 벌통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1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왕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교미해가지고 산란 들어가는 것까지를 보통 아주 늦게 잡아도 한 열흘 안에는 교미와 산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벌들이 여왕벌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막 날아다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앞에서 그 10일 안에는 정밀 내검을 금지하랍니다. 이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교미 나갔던 여왕벌이 사람 있네 그러면 왔다가 거길 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여기가 이제 왕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검을 할 때 오랜 시간 내검하는 거를 금지해야 됩니다. 장시간 그러면 어느 정도를 장시간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 2분 정도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초나 1분 정도 보면 다 되거든요. 그거를 어떤 분은 막 20분도 보고 30분도 보고 막 그래요. 더더군다나 밖에 막 바람 불고 그렇게 하고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벌들이 갑자기 알들이 추위에 찬바람에 노출된대. 바람은 아주 그 온도를 금방 떼서 가는데 새끼 벌이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애벌레들이 크는 온도가 약 35.5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온도를 늘 유지를 하게 되는데 내검한다고 이렇게 열고서는 해보면 그 온도가 확 날아갑니다. 보통 여름이나 대야 외부 온도가 그렇게 되고 보통 한 20도 정도가 된다고 해도 그냥 열어놓으면 35도, 20도로 확 떨어졌다가 그럼 내검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 온도가 애벌레한테 좀 충격이 같이 되죠. 그래서 저온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검을 할 때는 장시간 동안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가급적이면 5분 내에 그리고 간단히 보는 거 같은 경우는 뭐 한 1, 2분 안에 그냥 뭐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시간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더라, 누구는 저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방법을 시행을 하는데 내가 있는 벌통 전체를 한꺼번에는 시행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있는 벌 중에서 몇 통만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몇 통만 시행을 해보시고 그게 되면 나중에 다른 벌통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진동과 악취가 심한 곳은 금지가 된다. 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동입니다. 옆에서 뭐 벌목한다든지 뭐 꽝꽝꽝 소리가 계속 낸다든지 뭐 대장장이가 있다든지 쿵깍쿵깍 소리가 있다든지 포크레인 작업을 막 계속 해댄다든지 그러면 집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진동이나 악취 심한 것은 금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료포대 중에서 내부 비닐 코팅제를 사용하는 것 보통 보면 게사료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뜯어보면 비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닐 코팅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통 벌통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싸줍니다.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싸줘요. 이렇게 사료포대로 싸주게 되는데 이 안에 비닐 코팅이 되어지지 않은 걸로 그런 거를 쓰려는 그거는 저 위에 있는 비닐 포장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비닐로 쓰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 위에 씌울 때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고무 재질로 된 벌통 뚜껑은 금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 위에 고무 달아 이렇게 뚜껑 있죠. 그걸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한여름 땡볕이 내면 그 안에 막 어마무시하게 막 이렇게 뜨거워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벌통 온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재질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 벌통 1m 이상 이동 금지. 벌통이 여기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거 뭐 좀 이렇게 앞으로 옆으로 이동하고 괜찮겠지? 절대 안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회기성 때문에요. 이렇게 옮겨다 놓으면 벌통 하나만 있으면 2, 3m 근처에는 왔다가 여기 없네? 그럼 주변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주변에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찾아 들어가요. 한 통이나 두 통 있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한 2, 3m 옮겨놔도 그냥 거기를 다 가지만 여러 통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 있던 애들도 나와가지고 그리고 저기 있는 애들도 막 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면 서로 싸우고 막 그거는 도저히 나중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벌을 사야 돼요. 그걸 입봉이라고 합니다. 입봉을 하는데요. 벌을 사오는데 먼저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하냐면 토종벌을 놓을 자리를 미리 마련합니다. 내가 몇 통을 사오든지 그럼 몇 통을 사온다. 그러면 그 통수만큼 미리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합니까? 세면 블록을 준비해요. 8인치 블록이든지 6인치 블록. 8인치 블록이 좀 무거워가지고 괜찮아요. 보통 2개 정도 넣습니다. 세면 블록. 왜 블록을 놓느냐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튀어요. 흙에서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흙에 있는 세균 같은 것들이 벌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땅에서 띄우는 겁니다. 꼭 세면 블록 안 해도 돼요. 그냥 사과 컨테이너, 노란 컨테이너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 거 놔도 되고 어쨌든 이런 밑에 놓을 수 있는 블록 놓고요. 그 다음에 좌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각볼통 밑에 놓을 수 있는 그 볼통을 보면 이렇게 보면 요 위까지가 사각이고요. 요 밑에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세면 블록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 요걸 좌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통을 올려놓는 통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문을 열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좌대로 준비해. 근데 파는 사람이 좌대까지 팔면 그냥 좌대까지 같이 오면은 그냥 세면 블록 위에다 놓으면 되고요. 파는 사람이 좌대는 안 주고 벌통만 준다 그러면 벌통만 가져와서 그럼 좌대는 내가 준비했다가 그 좌대 위에 벌통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벌통을 살 때 그것까지도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요. 좌대까지 줍니까? 그럼 이 사람 좀 거래돼서 좀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좌대까지 드리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좌대. 그 다음에 벌통은 요렇게 사각볼통,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볼통이 요 내경이 19cm, 19cm입니다. 19cm, 19cm 또는 19cm에 23cm도 있고요. 23cm에 21cm도 있고 여러 가지 규격들이 요새 조금 되어졌고 그 차이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19cm, 19cm는 한 대 꿀을 딸 수 있는 용량이고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꿀장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집을 짓는데 5줄로 지을 수 있어요. 다섯 줄의 벌집이 내려오는데 요걸 1cm만 늘리면 6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9cm는 5줄과 6줄은 못 만들고 5줄 반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1cm만 커도 그래서 20cm, 20cm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아예 더해서 23cm로 키워보면 같은 통 안에서 꿀을 훨씬 더 많이 모읍니다. 그렇게 근데 23cm를 넘어가면 그때는 벌집과 꿀을 무게에 의해 가지고 벌집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크면 위험합니다. 물론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거를 염두에 좀 두셔야 되고요. 벌통이 있고 벌통은 벌통 하나에 그 해에 더 놓아줄 벌통에서 벌통 한 개당 한 10개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벌통 최저 10개입니다. 최저 10개 정도는 기본. 그러니까 보통 벌통을 사오게 되면 한 4단 정도를 사오게 되는데 그러면 한 10개 정도는 최소한 내가 미리 갖고 있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니까 미리 벌통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 덮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덮개. 그리고 끈은 벌통이 바람이나 강풍에 이제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거죠. 끈. 그 다음에 타커는 벌통과 벌통 사이를 이렇게 해서 전에는 뭐 스카치 테이프를 한다든지 뭐 종이로 된 테이프로 막고 그랬는데 그게 통풍이 안 되거나 습기를 배출을 하지 않아서 타커 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필요한데 이거 소금은 왜 필요하냐면 바닥에 개미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벌통 자리 놓기 전에 바닥에다가 소금 또는 그냥 토양 살충제 같은 거 미리 뿌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그 벌통 놓을 그 세면 블록 2개보다 한 2배 정도쯤 되는 큰 그냥 비닐을 거기 밑에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블록을 놔다 됩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바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 넣고 그렇게 합니다. 면포는 이제 벌을 보기 위해서 쓰게 되는데 면포를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저 양봉 그런 데서 다 팔아요. 이거는 이제 직접 입고 여름 같은 때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작업해서 안에 그냥 다 벗고 러닝만 입고서 해도 이렇게 되죠. 한 10,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이런 면포를 쓰는 이유는 벌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눈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더더군다나 이런 거 이제 한여름 같은 경우, 뭐 겨울 같은 때는 긴 소매를 입어서 물러도 이런 뭐 위에를 쏘니까 상관없는데 여름에 이제 작업하거나 그럴 때는 반팔 입고 막히게 되면 이게 다 노출되는데 이제 이걸 쏘여도 상관없는 분은 안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저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싼 거 이런 거 한 2,000원에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이것만 하면 요거는 이제 얼굴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손은 자유롭게 쓰면서 요건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목 안쪽으로만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하고 작업하면 됩니다. 눈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팥이라도 그렇게 하고 조금 좀 숙달되면 뭐 쏘여도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쏘이면서 그렇게 하실 거로. 자, 이제 이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리를 놓죠. 세면 블록을 놓는데 블록을 놓을 때 벌통이 조금 기울어지게 놓습니다. 어떤 쪽에 기울이게 놓냐면 뒤쪽이 조금 높게. 그러면 안에 습기가 차게 되는데 벌통 안에 있는 습기가 자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물이. 그래서 평평하게 하는 것보다는 뒤쪽이 약간 좀 높이 들어가서 안쪽으로 안에 있던 그런 물들이 조금 흘러나오게 그렇게 놔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벌을 구입, 정말 이제 벌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벌 구입할 때가 됐어요. 벌을 구입하는데 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뭘 하냐면 벌 산 분들이 벌을 키우다 보면 분명히 난관에 부딪힙니다. 갖다 놨는데 왜 이러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걸 하소연해서 물어볼 때가 벌 산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값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노하우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벌에 대해서 조금 상식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구입하는 게 좋은 이유는 바로 이 노하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나 벌을 다 살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이제 증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제 실력이 일천해. 그래도 얘기를 들어서 벌을 많이 증식을 해놨어. 내 벌을 팔려고 그러는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벌을 구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좀 껴들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실력을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벌을 팔려고 그러면 내 실력이 키워져야지 벌을 팔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벌과 노하우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식인지 채밀인지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하면은 더 좋겠고요. 그러면 벌을 이제 벌통을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구입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벌은 산 사람이 직접 가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싣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올 때 조심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뭘 조심을 해야 되냐면 벌통에서 벌이 나오지 않도록. 저도 전에 벌을 사가지고 오는데 차에다 실었는데 그냥 자강에다 실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오는데 벌이 한 마리가 위 하고 날아올라. 이상하다.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차 안인데 열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한 마리에서 두 마리, 그 다음에 세 마리가 되네. 형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서는 벌통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벌통 좌대에 보면 좌대 뒤쪽에 구멍이 조그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시는 분이 간과를 했어요. 그냥 앞에만 열심히 다 막아놓고 그냥 공기만 통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좌대 뒤쪽에 보면 고개 이렇게 공기구멍 비슷하게 해가지고 벌들이 한 마리씩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고기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뭐 휴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아서 했는데 혹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차량을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각벌통 같은 경우는 꺾일 수가 있어서 꺾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벌통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 놓을 때 양봉처럼 또르륵 하고서는 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적어도 3m 정도는 이격을 시켜놔야 됩니다. 벌통 간의 간격을. 그래서 벌통 간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벌을 사다가 갖다 놓을 때는 내가 있는 동장에다 갖다 놓을 때 어떻게 갖다 놓느냐면 제일 구석에서부터 갖다 놓습니다. 내가 5통을 가져왔다. 5통을 어떻게 놓느냐. 여기다 배치한다 그러면 저쪽 구석에 한 통, 저쪽 구석에 한 통.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데 한 통. 최대한으로 멀리 떨어지면 그러면 벌들이 자기 집을 익히는데 금방 자리를 익힙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보기 좋다고, 내가 관리하기 좋다고 나래비 여기다 착착착 이렇게 놓고 방향도 똑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벌들이 처음에 이제 나왔다가 집 찾고 막 그러는데 혼란을 많이 야기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합니다. 지금 얘기했죠. 이제 이동법을 말씀을 드리면 파시는 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벌을 키워가지고 파시게 될 텐데 팔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동 2, 3일 전에 청개다리를 설정합니다. 청개다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벌집과 벌집을 꿰가지고 벌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대를 청개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뎅꽂이 같은 거를 주로 씁니다. 오뎅꽂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면 오전부터 나가서 일을 하던 벌들이 다 들어오는 시간이 해질 무렵이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벌이 다 들어오면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공기 유통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벌들이 들어오면 좌대까지 같이 파는 경우 또는 좌대 없으면 뒤집어서 거기다가 뚜껑을 해놓고 뚜껑에다 베니아판 뚜껑을 해가지고 그 베니아판 뚜껑에 못 같은 걸로 구멍을 쭉 내가지고 벌은 못 나오고 공기는 통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 유통 대책을 세워놓고 벌통이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하는 거야. 벌통이 분리되지 않도록 끈으로 꽉 묶든지 닭칼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소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벌을 관리를 할 때 내가 이 안에 내검을 하면은요 이 안에 벌집이 지금 이쪽 앞을 보게 되면 벌집은 이런 방향으로 짓게 만듭니다. 벌집이 항상 이렇게 왜 그러냐면 벌들이 들어가서 바로 벌집 사이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벌집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요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벌집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벌집 방향이 되도록 벌집 방향이 차가 가는 방향으로 되도록 그런 얘기가 됩니다. 소비 방향은. 그 다음에 바닥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이불 같은 거 깔고 이동 중에는 차량 시동을 끄지 않고 한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덥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움직일 때는 벌들이 그냥 차가 움직일 때는 그냥 그냥 괜찮다가 차가 딱 서는 순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도망갈 때가 됐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시동까지 끄면 갑자기 정해지니까 얼른 꿀을 먹고서는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 시동 끄지 않고 조금 고친동 끄더라고요. 돼요. 그 다음에 밤에 도착하면 밤중에 배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배치를 마치고 나면 한 30분 있다가 열어줘도 되고요. 다음날 아침에 열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로 나들문을 개방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하면 서로 집을 찾기가 어렵게 되니까 시간차를 두면서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검하는 방법이죠. 내검을 하는데 사각벌통과 계량벌통의 차이가 있어요. 내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벌통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선 외부와 내부가 있어요. 외부를 보는데 뭘 보냐면 죽은 벌이 있는지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죽은 벌, 또 이상행동을 하는 벌. 이상행동 가운데는 이제 겨울을 나고 나면 봄에 벌들이 갑자기 벌통 앞에서 톡톡톡톡 막 뛰는 애들이 있어요. 배달병을 막 돌기도 하고 설사병에 걸렸거나 농약을 먹었거나 그래서 죽는 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유충이 있는지 벌집 안에서 유충이 빠져나오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화분 유입 상태를 벌통에 들어가는 벌들이 가지고 있는 화분이 이렇게 보니까 몇 시 정도쯤에 어느 정도의 벌들이
드나드는지 출입 상태를 보고 벌 색깔, 새로 태어나는 벌은 약간 옅은 색깔이고 그 다음에 여왕봉이 없는 그런 보통 무왕군이라고 되는데 그런 통에 있는 벌의 색깔은 거의 새까맣게 잡고 있는데 밴들하더라고. 그런 벌 색깔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나 또 이렇게 외부에서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내 벌통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고 내부를 볼 때는 좌대 바닥을 보는 겁니다. 좌대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수충이라고 있는데 수충은 뭐냐면 그 꿀벌 나방이라고 있습니다. 꿀벌집에 기생하고 있는 나방 종류인데요. 그게 벌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에서 태어나는 애벌레 그게 있는데 그걸 수충이라고 합니다. 이 수충은 나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벌 군수 내부를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를 쳐다보면서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벌이 줄었는지 벌이 늘었는지 그런 그 다음에 무슨 병 징후는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소비의 색깔을 보면 정상적인 벌은 흰색에서 노란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소비 색깔이 갈색으로 완전히 짙은 갈색이 되거나 막 그렇게 되면 이제 무왕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벌집 상태를 보면 무왕군에서 오래되게 되면 거기에 소충이 들고 있게 되면 막 거미줄 같은 것도 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벌집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벌집에 보면 벌집에 일벌집인지 숫벌집인지 일벌집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숫벌집이 생겼네. 그러면 이제 곧 분봉 나겠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번열 발생 여부를 알게 되는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가 말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벌을 가져왔는데 벌이 무서워서 저는 못 봐요. 그래서 무서워도 할 수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남의 손만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좌대고요. 좌대를 보면 이 뚜껑을 열 수가 있죠. 준비될 것은 이렇게 손 거울.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쑥입니다. 쑥이 조금 이제 봄 지나고 나면 쑥이 뭐 한 이만큼 자랄 때 있죠. 여기 뭐 허리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쑥을 낫으로 베가지고 그리고 반나절 정도 그다음에 햇살에다 그냥 이렇게 베가지고서는 반나절 정도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훑어요. 잎만 쫙 훑으면 그러면 이제 잎만 다 떨어지겠죠. 좀 흩어지니까 그런 잎을 해가지고 뭐 세면바닥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갈면 아주 가루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뭉칠 정도로만 그렇게 하면 그걸 조금 떼가지고서는 손바닥에다 비비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뭐 쑥좀 뜨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사금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위에다 놓고 요 끝에다가 불을 붙이면 연기가 이렇게 나죠. 그 연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벌통 안에다가 요 밑에다가 좌대 뚜껑을 열고 좌대 안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피우는 거죠. 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10초, 20초도 안 돼가지고 요 벌집 끝에 있는 벌들이 싹 벌집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손거울을 넣어가지고 벌집 상태를 보는 거죠. 지금 벌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요게 한 요 정도 이렇게 탔죠. 벌들은 다 올라가서 이제 벌 끝쯤. 그래서 벌집 끝 상태를 보고 여기에 숯벌집이 있는지 왕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 이게 뭐냐면 끌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에는 토종꾼들이 많을 때 이런 걸 팔았어요. 그러면 요 바닥에 있는 것들을 이런 끌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 긁어내면 이게 다 긁어집니다. 한 1,000원 정도씩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거 구하기가 좀 어렵죠. 계량보통은요. 계량보통 내검을 하는데 내검하는 시기를 보면 보통 바람이 적고 맑은 영상권이 있을 때 내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시간 내에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봉분을 확인합니다. 벌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일량은 자 벌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알을 낳는 공간입니다. 알과 애벌레를 키우는 공간은 이렇게 요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주로 화분을 모읍니다. 여기는 지금 화분이 아니고 그냥 지금 비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 이제 화분들이 쭉 있었던 화분을 채우는 자리인데요. 그리고 요 위쪽은 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보더라도 밑에 보면 애벌레 키우는 곳, 그 다음에 위쪽은 화분을 모으는 것, 그리고 위쪽은 꿀장.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다 비게 되면 꿀로 채워지면 전부 다 이제 꿀장이 되어지는, 가을 이후로는 이게 전부 다 이제 꿀장이 되고요. 얘네들 다 태어나면 꿀로 다 채우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봉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는 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점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전부 다 꿀로 채워지면 점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걸 이렇게 들면 요 끝쪽을, 위쪽을 들고 그 다음에 벌통 위에서 내금을 합니다. 벌통에서 벗어나서 내금을 하면 여왕을 망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벌통 위에서 놓고 이렇게 뒤집었다가 놓고 앞에를 놓고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 봉건 확인하고 여기서 지금 애벌레들이 얼만큼 잘 자라는지 어느 정도 봉판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도 해주게 됩니다. 밑에 바닥에 보면 이런 부스러기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헤라를 이용해 가지고 청소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축소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빼줄 때는 떼주고 넣어줄 때는 넣어주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때 보온을 해주고 또 유청 가격에 필요한 먹이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먹이 이렇게 충분하게 될 때는 괜찮은데 모밀개 같은 경우 이거 다 봤는데 꿀이 없다 그러면 사용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식을 하는 계량볼통에서는 사양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벌레를 키우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애벌레를 키워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종이컵 한 2개 정도 분량 정도 먹을 수 한 개나 2개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꾸준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계속 산란을 하고 키우고 산란하고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증식을 해서 계량통으로 하시는 분들은 필히 그러니까 그거는 매일 하면서 이렇게 애벌레를 키우고서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증식하는 것을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청 가격에 필요한 먹이 공급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잦은 내금을 금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인데 너무 시간이 여유 있다 보니 나도 여유로 부르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따 오후에 저녁 먹고 다시 이 자리에서 나머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